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고민을 함께 나누고 대화하는 시간. 여기는 일동제약 마음건강연구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센터와 심리학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상담사 박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진솔한 속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진심과 고민을 접수받아 마음 처방을 내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사연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블로그에서 강냉콩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조급함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인데 복수 전공을 하면서 다른 친구보다 1년을 학교에 더 다니게 되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졸업 준비를 하는데 저는 1년을 학교에 더 남아 있으니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고 괜히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최근 상담을 하면서 요 몇 년간 정말 많이 듣는 얘기예요. 뒤처지는 것 같아 힘들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정말 많이 제가 듣거든요. 뭔가 나는 지금 뒤에 있고 누가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불안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조그만한 나라에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개인들이 모여있는 사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해요. 그 까닭을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적인 조건이 잘 갖추어져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마음 때문은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에 있어서 내적 조건보다는 외적 조건을 중시하는 거죠. 지금 사연자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원하셔서 복수 전공을 하고 계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거죠. 조급하시고 계속 친구들은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랑 나랑 비교가 돼서 속상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사연자님의 이야기로 미뤄볼 때 사연자님은 내재적 가치에 비해 외재적 가치를 중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재적 가치에 비해 외재적 가치를 중요시할 때 행복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의 공통된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내재적 가치는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가족의 화목, 마음의 평화, 자기 수용, 건강, 관계적인 만족 이런 것들이거든요. 내재적 가치는. 그래서 이런 거를 평가할 때는 이걸 객관화된 수치로 변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의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이거를 평가 내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내가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하면 되는 거죠. 반면에 외재적 가치는 비교가 굉장히 쉽습니다. 나는 취업 준비생인데 친구는 취업을 했다. 나는 연봉이 얼만데 친구는 얼마다. 나는 어디 동네에 사는데 친구는 어느 동네에 산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고 디테일하게 그 점수를 매겨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가 발달된 세상에서는 사회 비교가 더 쉽고 잦게 이루어집니다. SNS상에서 사람들은 외적 가치들을 이제 전시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행복감을 가장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외재적 가치를 추구할 경우에는 사회 비교가 쉬워집니다. 타인과 비교를 많이 할수록 우리의 자기 존중감과 행복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보통 우리가 하향 비교를 하지는 않아요. 나보다 이제 좀 낫다라고 평가하는 상황과 나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그보다는 나보다 높은 대상, 그 대상과 나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난 너무 불행해. 난 뒤처졌어. 이런 이제 마음들을 느끼기가 쉬워져요. 따라서 보다 행복하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재적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만의 가치관을 정립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A4 용지 한 장을 꺼내서 내 삶의 가치를 적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상담에서도 많이 하는 건데요. 이제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세모를 그려서 5등분을 하셔가지고 내 삶의 중요한 가치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에가 나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적다 보면요. 사실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서 적다 보면요. 거기에는 보통 뭐 건강, 가족의 행복, 뭐 여유로운 삶, 뭐 나의 자아 실현,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적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돈은 그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목적과 수단이 이제 바뀐다라고 하죠. 수단에 이제 내가 이렇게 잡아먹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내 가치관에 대해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가치고 나한테 중요한 가치구나, 그걸 마음속에 잘 새겨놓고 순간의 조급함에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좀 단단하게 나아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단에 휩쓸리고 잡아먹히지 않도록, 수단이 목표가 되지 않게 내 자신을 순간순간 잘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돈이 많고 내가 성공을 하고 남들보다 내가 좀 잘 나가면 이제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많은 연구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객관적인 상태가 그냥 행복이다 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재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사회 비교를 좀 덜 하고 나를 받아들이고 수용할수록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연구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이제 만나뵙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아주 행복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어느 정도의 성취를 하면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연자님께는 이분의 이야기를 처방해 드리고 싶어요. 짐 시네갈이라는 미국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코스트코의 창립자인데요. 코스트코를 창업할 당시 그의 나이는 47세였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20살에 애플을 창업하고 마크 저커버그가 19살에 페이스북을 창업한 나이에 비하면 꽤 늦은 나이에 창업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린 시절부터 생활고를 겪으며 어렵게 자라온 짐 시네갈은 20대 때 우연한 기회로 패드마트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게 됩니다. 꾸준한 노력 끝에 정규사원에서 부사장까지 지내며 유통업계에 발을 들이게 되고 결국 40대에 자신만의 브랜드를 창업하는데 성공한 거죠.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삶에 속도가 있습니다. 지금 23살의 사연자분이 남들보다 뒤처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것이 내 삶의 모든 면을 보여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속도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그 몇 년 후의 비상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자신을 믿고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강냉콩님께 응원을 보내며 오늘의 솔루션이 조급한 마음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현대인의 마음 건강을 위해 일동제약 마음건강연구소는 또 다른 사연과 솔루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